목요일 밤 11시. 수미는 불 꺼진 침실 한가운데에서 한동안 그대로 누워 있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도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소리도 없는 고요였다. 남편이 떠난 지 2년, 아들 민수가 부산으로 발령을 받은 뒤로는 집이 더 커진 듯 비어 보였다. 킹사이즈 침대의 한쪽은 늘 차가웠고 아무 말 없이 누워 있으면 그 빈자리가 먼저 마음을 눌렀다. 그녀는 종종 스스로를 다독였다. 나는 아직 살아야 하는 사람. 하루를 버티고 내일을 여는 사람. 말끝을 부드럽게 내뱉으면 허공에 뜬 긴 숨이 천천히 가라앉았다. 그날 저녁도 평소처럼 늦게까지 집안일을 정리하고 욕실 거울 앞에 섰다. 물기를 닦아낸 얼굴에는 예전보다 더 깊어진 선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피부에 은은한 로션 냄새가 배어들고 가벼운 가운이 어깨를 감싸자 마음도 조금은 따뜻해졌다. 그러나 밤은 정직했다. 불이 꺼지고 방이 고요해지면 억눌러 두었던 외로움이 꼭꼭 문을 두드렸다. 누군가와 일상을 나누고 허튼 소리도 해보고 따뜻한 밥을 같이 먹는 그 아주 사소한 행복들이 손에 닿지 않는 먼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수미는 스탠드 불을 낮춰 켰다. 빛은 부드럽게 번졌고 서랍 속에 넣어둔 남편의 사진이 얇은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여보 잘 지내지? 혼잣말은 기도처럼 조용했다.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릴 때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했지만 그녀는 그 시간을 통해 다짐한 게 있었다. 남은 생을 남의 시선에만 묶어두지 않겠다고. 다만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우는 일이 생각보다 느리고 어려울 뿐이었다. 휴대폰 화면은 잠잠했고 문자는 오지 않았다. 민수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가도 바쁠까봐 이내 취소하곤 했다. 괜찮아, 엄마 잘 지내. 아들의 익숙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창문을 조금 열었다. 가을 끝자락에 찬 공기가 볼을 스쳤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졌다. 삶은 이렇게 사소한 소리들로 이어지는구나.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아주 작은 금속성 마찰음이 들렸다. 잠금 장치가 풀리는 듯한 미세한 딸깍 소리. 수미는 순간적으로 몸을 일으켜 앉았다. 심장이 작게, 그런데 빨리 뛰기 시작했다. 밤 11시, 누가 문을? 그녀는 숨을 고르고 발끝으로 카펫을 더듬어 슬리퍼를 찾았다. 문틈 아래로 아주 얇은 빛이 스며들었다. 낯익은 듯 낯선 기척이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등. 수미는 한동안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멈췄지만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아파트의 정적 속에 낯선 온기가 배어드는 듯한 기묘한 감각. 그녀는 핸드폰을 움켜쥐었으나 곧 긴장을 누르며 조심스럽게 현관 쪽으로 다가갔다. 발소리를 죽이고 벽에 몸을 기대어 고개를 내밀자 현관에 놓인 신발장 위 작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가족의 얼굴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문틈 아래의 빛은 사라져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가 잘못 들은 건가? 그녀는 속삭였다. 그러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핸드폰 화면이 미끄러웠다. 그때 다시 아주 낮고 조심스러운 두드림. 톡톡. 세상 가장 조용한 신호 같았다. 수미는 숨을 멈췄다. 무심히 치는 배달원의 손길 같지도 않고 이웃의 급한 노크 같지도 않았다. 오히려 오래 머뭇거린 끝에 용기 내어 두드린 듯한 간절하고 억눌린 소리. 누구세요?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대신 노크가 한 번 더 톡? 심장이 귀까지 차올랐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도어 스코프에 눈을 댔다. 그러나 어둠뿐이었다. 복도 불빛이 고장난 듯 희미했고 사람의 실루엣은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문 너머에 누군가 있다는 확신이 점점 더 강해졌다. 그 순간 낯선 떨림이 수미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를 건드렸다. 오래전 남편과 함께 살던 집 앞에도 가끔 이런 노크가 있었다. 장난인지 혹은 지나가는 이의 실수인지 몰랐던 그 소리. 하지만 남편은 늘 웃으며 말했다. 어쩌면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오는 누군가일지도 몰라. 창아 만인정에 방가신도가 덩에. 수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현관의 잠금 장치를 풀기 시작했다. 찰칵 소리가 복도에 스며들자 문 너머에서 아주 낮고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가 흘러들어왔다. 수미 씨, 저예요.
그 목소리는 낯익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림자 같기도 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순간 수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너무 오랜만이라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는 결코 낯설지 않았다. 저예요. 기억하시죠? 그녀는 대답을 잃은 채 문고리를 움켜쥔 손만 굳게 조였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서서히 밀려 올라왔다. 남편의 친구 혹은 예전 이웃일까? 아니면 떠나간 사람의 목소리를 닮은 환청일까? 왜? 지금 수미는 속삭이듯 혼잣말했다. 밖에서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복도 끝을 스치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멀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멈추는 발걸음. 그녀는 순간적으로 문을 확 열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잠가야 할까 갈등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혹여 문 너머 사람에게까지 들리지 않을까 두려웠다. 용기를 내어 도어 스코프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이번에는 희미한 불빛 속에 흐릿한 실루엣이 보였다. 넓은 어깨, 약간 구부정한 자세, 오래된 코트를 걸친 모습은 마치 시간을 건너온 듯했다. 수미 씨, 미안해요. 이렇게 늦게 찾아와서. 목소리는 더 분명해졌다. 그날 이후 늘 말하지 못한 게 있어서요.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오랜 세월 잠겨있던 문이 비밀과 함께 다시 열리려는 듯했다. 그리고 현관 너머로 바람이 스쳤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틈새로 들어오며 그녀의 망설임을 흔들었다. 수미는 숨을 고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문을 열면 내 지난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지도 몰라. 그녀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잠금 장치를 마지막으로 돌렸다. 찰칵! 문이 열리는 순간 낯익은 얼굴이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났다. 문틈이 벌어지자 희미한 복도 불빛 속에서 한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순간 수미는 숨이 막히듯 멈춰섰다. 정우 씨? 그 이름은 그녀의 입술에서 오랜만에 흘러나왔다. 남편과 함께 어울리던 직장 동료이자 장례식 이후로 단 한 번도 마주하지 못했던 사람. 눈가에 깊어진 주름과 바랜 코트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다. 수미 씨, 맞죠? 저예요. 정우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그는 문 앞에서 한 발짝 물러선 채 마치 허락을 기다리는 듯 두 손을 모았다. 수미의 손이 문고리에 그대로 걸려 있었다. 불현듯 기억들이 쏟아졌다. 장례식장에서 조용히 고개 숙여 위로하던 모습. 시간이 흘러도 다시는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 여기.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날 마지막으로 하려던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찾아왔습니다. 늦은 밤에 죄송합니다. 수미는 대답하지 못한 채 그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바람이 현관 사이로 스며들며 두 사람 사이의 정적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들어가도 될까요? 잠깐만이라도. 정우의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수미는 다시 한번 문을 닫을까 고민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켠에서는 묘한 떨림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오랜 세월 눌러두었던 고독이 지금 눈앞의 목소리에 의해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문이 조금 더 열리자 정우는 신중하게 한 발을 내딛었다. 낯선 듯 익숙한 그림자가 고요한 집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정우가 현관을 들어서자 집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바뀌었다. 오랫동안 혼자만의 호흡으로 가득했던 공간에 낯설지만 익숙한 온기가 섞였다. 수미는 무심코 뒷걸음질 쳐 거실로 물러섰고 정우는 조심스레 신발을 벗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전히 따뜻하네요. 예전 그대로. 그의 시선은 책장과 액자, 그리고 남편의 사진에 오래 머물렀다. 수미는 떨리는 손으로 앞서풀 여미며 낮게 물었다. 이 밤중에 대체 왜?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요? 개짓는 예. 정우는 대답 대신 잠시 침묵을 삼켰다. 손끝으로 낡은 코트 자락을 만지작거리다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그 모습은 마치 무언가를 고백하기 위해 오랜 길을 걸어온 사람 같았다. 그날 이후 매일 후회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형이 세상을 떠난 날, 수미 씨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던 거. 사실은
순간 수미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목까지 차오르는 불안과 기대, 그리고 두려움. 사실은 뭐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그를 향했다. 정우는 고개를 들어 그녀와 시선을 마주했다. 눈빛 속에는 오랫동안 눌러온 감정이 서려 있었다. 저는 형의 곁에 있으면서도 늘 수미 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순간 방 안에 시간이 멎은 듯 고요해졌다. 스탠드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고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흘러들었다. 수미는 눈을 크게 떴다. 그녀의 가슴 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상처가 다시 아프게 저며왔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정우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흔들림이 뒤섞여 있었다. 정우는 더는 피하지 않고 말했다. 수미 씨, 저는 여전히 당신을 잊지 못했습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다. 스탠드 불빛조차 숨을 죽인 듯 흔들림이 멈추었다. 수미는 그 자리에 선 채 정우의 말을 이해하려 애쓰듯 눈을 깜박였다. 뭐라고요?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쪽에서 복받쳐 오르는 경랑을 감추지 못했다. 정우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가두어 두었던 감정이 이제야 틈을 찾아 흘러나오는 듯 단단하게 굳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형이 떠난 뒤에도 마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수미 씨를 생각합니다. 수미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소파 옆에 놓인 남편의 사진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 웃는 얼굴이 그녀를 붙잡는 듯 동시에 등을 떠미는 듯 했다.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형수와 제자리를 잊지 말았어야죠. 지금 이 순간 당신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겁고 잔인한지 알아요?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손을 모았다. 알아요. 그래서 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대로는 더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수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이 분노 때문인지 오랜 외로움 때문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단지 심장이 세차게 두드려 숨조차 가빠졌다. 돌아가세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에는 아직 그 사람의 자리가 남아 있어요. 정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러나 문 쪽으로 향하지 않고 그녀를 향해 마지막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 공기 속에 가라앉는 순간 수미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수미는 손등으로 급히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흐르는 감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 남편을 잃은 뒤 꾹꾹 눌러 담았던 외로움과 허기가 정우의 고백 앞에서 벼랑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럼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의 고백을 듣고 내 마음도 흔들리는 걸 인정하면 나는 남편을 배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정우는 한 걸음 다가왔으나 다시 멈춰섰다. 마치 한 발 더 내디디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수미 씨를 힘들게 하려던 게 아닙니다. 그냥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짐처럼 숨기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동시에 체념이 배어 있었다. 수미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남편의 따뜻한 웃음이 떠올랐다. 그리고 곧이어 텅 빈 식탁, 차가운 침대, 홀로 맞이한 수많은 밤들이 연달아 스쳤다. 정우 씨. 그녀가 조용히 이름을 불렀다. 당신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에는 아픔과 안도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알겠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저는 더 이상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그가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수미의 가슴이 갑자기 허전해졌다. 문이 닫히기도 전에 이미 집안의 온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속으로 아주 조용히 인정했다. 내 마음도 분명히 흔들렸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 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 고요는 전과 달랐다. 스탠드 불빛 아래 앉아있는 수미의 눈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이 그리고 아주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다. 문이 닫히고 나자 집안은 다시 고요에 잠겼다. 그러나 수미는 알았다.
이 고요는 더 이상 예전의 정막과 같지 않다는 것을, 마치 오래 잠자던 무언가가 흔들려 깨어난 듯 마음이 낯설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털썩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아직도 정우의 목소리, 눈빛, 그리고 마지막 뒷모습이 생생히 맴돌았다. 남편의 사진이 벽에서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오히려 마음을 더 흔들리게 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요? 그녀는 사진을 향해 속삭였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아무런 대답도 없는 정적뿐이었다. 밤은 깊어갔다. 새벽을 알리는 첫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수미는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거실 불을 켠 채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억지로 평소의 일상으로 몸을 움직였다. 커피포트를 올리고 화분에 물을 주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는 언제나처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제의 문 앞에 머물러 있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지만 아무런 메시지도 없었다. 정우가 정말 떠난 건지 아니면 다시 올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불확실함이 수미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나는 흔들리지 않아야 해. 그래야 내 삶을 지킬 수 있어. 그러나 거울 속 그녀의 눈빛은 분명 달라져 있었다. 외로움에만 잠겨있던 눈이 아니라 오랜만에 누군가의 체온을 기억한 눈빛이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짧고 분명하게 딩동. 수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현관 앞에 선 사람이 누구일지 그녀는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초인종 소리가 멈춘 뒤에도 수미의 심장은 요란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갔다. 도어 스코프에 눈을 대는 순간 어제와는 달리 확실한 실루엣이 보였다. 낡은 코트, 굳은 표정 정우였다. 수미는 본능적으로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왜? 또 온 거예요? 문틈 너머에서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어제는 너무 무례했죠. 사과하려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돌아간 게 마음에 걸려서요.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묘하게 떨림이 섞여 있었다. 수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지 않고 대답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이미 들을 건 다 들었으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정우가 다시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수미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다. 그 질문이 무엇일지 이미 예감이 되었기 때문이다. 어제 당신도 잠시 흔들렸나요?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동시에 무겁게 가슴에 꽂혔다. 수미는 본능적으로 거절하려 했으나 목소리가 떨리며 밖으로 새어나왔다. 저도 사람이에요. 혼자 산 세월이 얼마나 길었는지 당신이 모를 거예요. 현관 너머 정우의 숨소리가 깊게 들려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침묵은 곧 답이 되었다. 수미는 결국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 이번엔 어제와 달리 열어야 할지 닫아야 할지 모른 채 그대로 멈춰섰다. 그때 현관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또렷하게 다가왔다. 다른 이웃이 계단을 오르는 듯 했지만 수미는 문틈 아래 스며든 두 그림자를 보았다. 정우의 그림자, 그리고 또 다른 낯선 그림자. 그녀의 심장이 다시 요동쳤다. 문틈 아래 두 겹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수미는 숨을 삼키며 도어 스코프에 눈을 댔다. 정우는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지만 복도 끝에서 다른 한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중년의 관리인 아저씨였다. 아파트의 전등을 점검하던 듯 손에 작은 공구통을 들고 있었다. 아직도 불빛이 깜박거리네요. 관리인은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리며 천장을 올려다봤다. 그러다 수미의 현관 앞에 서 있는 정우를 발견했다. 아, 여기 세대에 문제 있습니까? 관리인의 물음에 정우는 잠시 얼어붙더니 곧 침착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지인 집에 잠깐 왔습니다. 수미는 안쪽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안도와 긴장 사이에서 흔들렸다. 마치 금세라도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을 공유한 사람처럼. 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두 번째 그림자가 멀어지자 다시 현관 앞에는 정우의 그림자만 남았다. 그는 한동안 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다. 수미 씨, 저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아셨다면 언젠가 당신의 대답도 듣고 싶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발걸음이 천천히 멀어졌다. 그림자가 문틈 아래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수미는 꼼짝도 하지 못했다. 현관 앞에 고요가 다시 찾아왔을 때 그녀는 손에 쥔 문고리를 꼭 쥔 채 눈을 감았다. 흔들리고 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이미 흔들리고 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남편의 사진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미는 사진 앞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미의 눈가에는 또다시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정우에게서 온 한 줄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이건 마지막 인사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당신의 마음을 기다리겠습니다. 휴대폰 화면 위에 떠있는 메시지를 바라보며 수미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마지막 인사일지도 모른다. 그 한 줄이 그녀의 가슴을 묘하게 죄어왔다. 그래, 마지막이라면 이제 끝이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눈가가 다시 젖어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집은 다시 고요에 잠겼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수미의 내면은 더욱 요동쳤다. 외로움과 죄책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뒤엉켜 그녀를 괴롭혔다. 며칠 동안 정우에게서 더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전화도 메시지도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수미는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허전함을 느꼈다. 매일 저녁 현관문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겨버렸고 초인종이 울리면 혹시 그가 아닐까?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그러나 문 앞에는 언제나 택배기사나 이웃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을 열던 순간 수미의 손끝에 낯선 봉투가 닿았다. 주소도 발신인도 적히지 않은 하얀 봉투. 봉투 안에는 짧은 글과 함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날 형과 함께였던 저녁. 당신의 웃음은 제게 평생 잊히지 않을 빛이었습니다. 이 사진 혹시 필요하다면 간직해 주세요. 정우.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었다. 남편, 수미, 그리고 그 옆에 서서 어색하게 미소 짓던 정우.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 웃음 뒤에 시간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남길 줄은. 수미의 손끝이 떨렸다. 눈물이 다시금 고였다. 그리고 그녀는 속으로 속삭였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요?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사진을 품에 안은 채 그녀는 한참 동안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초인종 소리가 집 안을 울렸다. 딩동.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그녀의 심장이 더는 두렵게만 뛰지 않았다. 수미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다. 초인종 소리는 멈췄지만 여전히 문 너머에는 누군가 서 있다는 기척이 느껴졌다. 그녀는 한순간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도어 스코프를 통해 본 복도에는 낡은 코트를 입은 정우가 서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의 손에 무언가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수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문을 열었다. 또 오셨네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형이 생전에 저한테 맡긴 건데 언젠가 수미 씨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늦게 드려 죄송합니다. 봉투는 오래된 듯 가장자리가 조금 누렇게 변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든 수미는 순간 숨이 막히듯 멈췄다. 안에는 남편의 필체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랑하는 수미에게. 혹시 내가 먼저 떠나더라도 당신은 혼자가 아니길 바랍니다. 당신 곁에 언제나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닿기를. 그게 누구든 부디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수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남편의 필체는 분명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을 예견한 듯한 문장.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정우는 낮게 말했다. 저는 그저 제 마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선택은 언제나 수미 씨의 몫입니다. 수미는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에 젖은 얼굴로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 하나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희미하게 번져 들어왔다. 긴 밤이 끝나고 있었다. 새벽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거실을 은은히 밝혔다. 수미는 여전히 남편의 편지를 가슴에 안고 있었다. 글씨 하나하나가 손끝에 전해질 때마다 마치 그의 따뜻한 손길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정우는 문 앞에 서서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는 수미 씨 마음을 흔들고 싶지 않아요. 다만 형이 원했던 대로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는 봉투를 건넨 후 한 발짝 물러났다. 발걸음이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수미는 그를 붙잡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자 알 수 없는 허전함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편지를 다시 펼쳐 읽던 순간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부디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남편의 마지막 당부는 그녀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다. 그날 하루 종일 수미는 멍하니 창가에 앉아 있었다. 커피잔이 식어도 화분에 물을 주지 않아 잎이 축 늘어져도 그녀는 그저 편지를 붙들고 생각에 잠겼다. 저녁 무렵 민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잘 지내시죠?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아픈 건 아니죠? 수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잘 지내. 그냥 네 목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놓인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래, 나는 아직 살아야 하는 사람.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이제 다시 배워야겠지. 창밖에는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다. 남편의 사진 옆에 편지를 올려놓은 그녀는 오래도록 그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희망이 움트고 있었다. 밤이 찾아오자 수미는 오랜만에 창문을 활짝 열었다. 서늘한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 바람 속에는 어제까지와 다른 감각이 있었다. 더 이상 단순한 외로움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발걸음과 목소리가 남긴 흔적이 배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남편의 사진과 함께 놓인 편지가 조용히 빛을 받고 있었다. 수미는 그 앞에 앉아 오랫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다. 남편의 글씨를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가며 속삭였다. 여보, 당신은 늘 나보다 앞서 있었군요. 나 혼자 남겨질 걸 알고 이렇게 준비까지 해두다니. 말끝이 흐려지며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예전처럼 고통만이 아니었다. 눈물 속에는 이상한 안도와 따스함이 섞여 있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조심스레 화면을 켜자 정우에게서 온 메시지가 보였다. 편지는 무사히 전해드렸죠? 이제 저는 괜찮습니다. 다시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부디 마음 편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수미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아쉬움과 안도가 동시에 밀려왔지만 그 미소는 오랫동안 그녀의 얼굴에서 사라졌던 것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불을 끄지 않고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잠들었다. 가슴 위에는 남편의 편지와 손끝엔 아직도 따뜻한 체온처럼 남아있는 종이의 감촉이 있었다. 새벽녘 꿈결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미야, 괜찮아. 이제 내 삶을 살아. 그 목소리가 남편의 것이었는지, 정우의 것이었는지, 혹은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눈을 뜬 그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다. 이제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방안을 환하게 밝혔다. 수미는 오랜만에 개운한 숨을 내쉬며 눈을 떴다. 창밖의 새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고 식탁 위 커피포트의 소리가 따뜻하게 울렸다. 거실로 나와 화분에 물을 주며 그녀는 문득 미소 지었다. 그 작은 잎사귀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자신을 위로하는 듯 했기 때문이다. 어제까지 짓누르던 어둠이 조금은 옅어졌다는 걸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책상 위 남편의 편지를 다시 펼쳐 읽었다. 두려워하지 말고 누군가의 마음을 받아줘.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것은 이제 수미에게 새로운 삶을 여는 열쇠처럼 다가왔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정우의 마지막 메시지가 여전히 화면에 남아 있었다. 다시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수미는 답장을 짧게 보냈다. 편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 마음도. 메시지를 전송하고 나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에 가까운 떨림이었다. 창밖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수미는 문득 현관문을 바라보았다. 그 문은 여전히 단단히 닫혀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문은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그래, 이제 나도 다시 살아야지. 창안에 만년이니 다나니 만난디마
그녀는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화장을 하고 오랜만에 외출복을 꺼내 입었다. 문을 열고 나선 순간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그녀를 감쌌다. 계단을 내려가며 수미는 속으로 다짐했다. 남은 생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나 자신과 함께하는 삶으로 채워가리라. 멀리서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것은 마치 남편의 손길 같기도 정우의 시선 같기도 혹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삶의 신호 같았다. 가을 햇살 아래 거리를 걸으며 수미는 오래 잊고 있던 자유를 느꼈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속에서는 작은 새가 날개짓하듯 설레는 기운이 일었다. 동네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진한 커피 향이 퍼지자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예전 같으면 혼자 앉아 쓸쓸함을 곱씹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창가 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제잘거림을 바라보며 그녀의 표정은 부드럽게 풀려 있었다. 잠시 후 휴대폰이 진동했다. 메시지였다. 답장 받을 줄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우. 짧은 문장이었지만 수미의 가슴은 또 한 번 흔들렸다. 그녀는 커피잔을 감싸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반짝였고 그 빛 속에서 남편의 편지가 떠올랐다. 누군가의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는 나도 내 마음을 받아들여야겠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꽃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작은 화분 하나를 샀다. 새싹이 돋아난 연약한 화분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집에 도착해 거실 창가에 두자 햇살이 화분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남편의 사진 옆에 놓인 그 화분을 바라보며 수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당신이 바랐던 대로 나답게 살아볼게.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외로움과 새롭게 다가오는 가능성을 동시에 포용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밤이 찾아왔을 때 집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창문 너머 별빛이 스며들고 화분의 작은 잎들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그 고요 속에서 수미는 오래간만에 마음 깊숙이 안도하며 잠에 들었다. 새벽녘 수미는 부드러운 햇살에 눈을 떴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이 방안을 은은히 감싸고 있었다. 어제 사온 작은 화분이 창가에서 빛을 받고 있었다. 그 연약한 잎사귀가 햇살을 향해 조금 더 뻗은 듯 보였다. 수미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분 앞에 앉았다. 손끝으로 잎을 살짝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나도 이 아이처럼 조금씩 나아가야겠지. 부엌에서 커피포트를 올려두고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아침 공기가 스며들자 마음까지 가벼워졌다. 몇 년 만에 느껴보는 생기였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돼요? 부산에서 잠깐 올라가는데 같이 저녁 먹자고요. 수미는 순간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그럼 당연히 좋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전화를 끊고 나자 그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들과의 시간이 이제 곧 다가온다니 그 자체로 큰 선물 같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또 다른 떨림이 스쳤다. 정우에게서 받은 짧은 메시지와 아직 끝나지 않은 듯한 대화. 수미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여보, 당신 말대로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민수도 있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눈빛도 있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마치 그녀의 선택을 지켜봐 주겠다는 듯했다. 그날 오후, 수미는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다듬고 오래 묵혀둔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오랜만에 다시 시작되는 삶을 맞이하기 위해 그녀는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 순간 수미의 마음은 오랜 세월의 고독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졌다. 주말이 다가오자 수미는 집안 곳곳을 정리했다. 먼지가 쌓인 책장을 닦고 식탁보를 새로 깔았다. 마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듯 집안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다. 저녁 무렵 민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밝게 웃는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수미의 눈가가 젖었다. 그녀는 아들을 꼭 끌어안았다. 우리 민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식탁에는 오랜만에 차려진 푸짐한 음식들이 올려졌다.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수의 직장 이야기, 새로운 동료들, 부산의 바다 냄새까지. 수미는 그 모든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가슴속이 따뜻하게 차올랐다. 식사 도중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요즘은 혼자 괜찮으세요? 순간 수미는 손에 들린 젓가락을 잠시 멈췄다. 그러나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예전처럼 외롭진 않아. 오히려 다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민수는 놀란 듯 엄마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행복하다면 저도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에 수미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들의 이해와 응원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덮어주는 듯했다. 저녁이 깊어가자 민수는 방에 들어가 쉬었고 수미는 홀로 거실에 남았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 순간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다. 화면에는 낯익은 이름이 떴다. 정우, 수미 씨, 잘 지내시죠? 혹시 내일 잠깐 얼굴 볼 수 있을까요? 메시지를 읽는 순간 수미의 심장은 다시 한번 흔들렸다. 남편의 편지, 아들의 응원, 그리고 정우의 고백. 그녀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갈림길 위에 서 있었다. 메시지를 읽고 난 뒤 수미는 휴대폰을 오래 쥔 채 움직이지 못했다. 마음속에서는 서로 다른 두 목소리가 교차했다.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줘. 남편의 편지. 엄마가 행복하다면 저도 충분해요. 아들의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우의 목소리. 저는 여전히 당신을 잊지 못했습니다. 수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지만 결국 메시지 창에 짧게 답을 남겼다. 내일 잠시 만나요? 전송 버튼을 누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몰려왔고 오랫동안 잊었던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다. 그날 밤 수미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다가 창밖 별빛을 바라보다가 다시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다. 이윽고 아침이 밝았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오랫동안 머리를 빗었다. 화장대 위에는 남편이 생전에 사주었던 작은 브로치가 있었다. 망설이다가 그것을 가슴에 달았다. 여보, 용서해줘. 하지만 나도 이제 살아야 해. 그녀는 속삭였다. 약속한 시간,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정우가 그녀를 향해 일어섰다. 여전히 낡은 코트를 입었지만 눈빛은 진지하고 따뜻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묻어났다. 수미는 자리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다. 저도 고맙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보여줘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오랫동안 닫혀있던 수미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는 듯했다. 커피 향이 은은히 퍼지는 카페 안에서 두 사람은 마치 새로운 계절의 문 앞에 서 있는 듯했다. 카페 창가에 앉은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커피잔만 감싸 쥐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유리창에 부딪혔다. 먼저 정우가 입을 열었다. 수미 씨, 전 사실 여기까지 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형과의 우정, 제 양심, 그리고 제 마음 사이에서 너무 오래 싸워왔습니다. 수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아직도 망설임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부드러운 이해가 깃들어 있었다. 저도 알아요. 나 혼자만 외로운 게 아니었겠죠? 정우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이제라도 제가 곁에 있어도 될까요? 단순히 형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제 남은 생을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순간 수미의 심장이 크게 울렸다. 남편의 편지가 떠올랐다. 두려워하지 말고 누군가의 마음을 받아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브로치를 매만졌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대답했다. 정우 씨, 저도 이제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싶어요. 정우의 얼굴에 눈물이 번졌다. 그러나 그것은 오랜 고통 끝에 찾아온 안도의 눈물 같았다. 카페 안의 시간이 잠시 멈춘 듯했다. 커피향, 햇살, 그리고 두 사람의 눈빛이 하나의 장면처럼 어우러졌다. 수미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여보, 당신이 지켜보고 있다면 알겠죠. 나는 이제 내 삶을 살아가려 해요.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정우에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 세월의 상처와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계절이 함께 담겨 있었다.